네,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정부에 합의했다. 어제 나온 내용이죠.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상 단일화로 가는 건가요? 뭐 이거는 이제 10시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단일화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통합정부라고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지금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든 통합정부에 대해서 같은 뜻과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정책도 많은 부분 또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분이 연합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게 단일화의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연합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발표를 들어보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김동연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밝히시기 전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통합정부라고는 큰 틀에서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하는 부분은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대선 막판에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의 일정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정치개혁과 개헌에 합의를 한 건데 이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개혁은 오히려 정권 교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80석까지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을 지난번 대선에서 모두 다 공약으로 내놓으셨었어요. 근데 막강한 그 일당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뭐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나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고 지금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시거든요. 예. 근데 못 이루어내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셨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뭐 통합정부 얘기하시는데 잠시만요. 문제, 예.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대선 후보가 이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순히 뭐 정책 연대 차원인지 아니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이제 잠시 뒤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와 어제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합의를 한 상황이죠. 양측이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김동연 후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후보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 대개혁, 민생 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양당 구조를 깨뜨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정치개혁, 진영을 넘어 주요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습니다. 정치 교체가 디딤돌이 되어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다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8월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라는 시대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네거티브 공세로 시끄러울 때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제안했고 코로나19 민생과 정치 개혁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에 최대 담론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타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정치교체와 민생개혁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천 의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가 어제의 공동선언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해준 새로운 물결 당원들, 아반떼, 연몽지대 지지자들, 뉴발란스 청년들, 길거리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유세차 한 대 없이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선거운동은 전원이 자원봉사자였고 모두가 운동화를 유세차 삼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 구조, 지긋지긋한 진영 싸움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아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지자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새로운 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동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 끈을 묶겠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선언을 한 건데요. 정치 교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동연 후보도 결국 이제 소수 정당 이런 기득권 두 정당이 아니라 소수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신상정 후보도 그렇고 정치 교체라고 하는 키워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이거는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로 지지율로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도 진영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분이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 지향성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장과도 거의 많은 부분도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마지막 선거 과정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도층에. 이게 얼마나 될지는 뭐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선거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된다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투표지 인쇄 전에 결단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쉬움은 있죠, 사실은. 만약 예. 그랬으면 이름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런데 인쇄가 된 뒤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힘을 보태준다고 하면 예. 그 힘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 하면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랑 손을 잡는다. 이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발언한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무총리를 김부겸 총리 하기 전에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제의를 하고 기다렸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러 번 출마를 권유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적으로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소수당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셨던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하셔서는 청와대 측과 경제정책 논의할 때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등 여러 번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런 게 말이 되냐고 반박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 계승할 건 계승해서 민주정부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민주정부 사기라는 건 민주당 정부 사기라는 것 같으세요. 근데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부라고 했던 분이 태도를 바꿔서 지금 같이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일단 혼란스럽고요. 정치 교체 얘기는 아까 제가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뭐 이 정당 개혁과 관련된 모든 정치 개혁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들어 있었고요. 그게 일당을 가지고도 전혀 의지 없이 하지 않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무엇보다도 다당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항상 출마 선언문에서 공약이란 건 몇 사람이 만들어서 뚝딱 만드는데 정치인을 보려면 과거 행적을 보면 된다 이 얘기하셨는데 2달 전에 작년 12월 26일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했습니다. 뭐 다당제 할 거라면 그때 왜 합당하셨어요? 멀쩡히 있는 정당을. 그래놓고 지금 다당제 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공동정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줄여주시죠. 정부에서도 연합정부 얘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 끈을 묶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파급 효과가 주목이 되고요. 야권에서도 단일화 이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가 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발언인데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윤석열 후보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다시 이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칙론이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마음이 있으시면 좀 더 진전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본인이 또 원칙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뭐 여의도에서 진짜 안철수의 마음은 안철수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측근들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날 수도 있다 하면서 또다시 강조한 단어가 정권 교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무엇인지 최근에 임명진 목사 등이 또 지지 철회를 하니까 이 상황에 좀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닌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책임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지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결국 또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하시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 누가 책임있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단일화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그런 점들이 아마 이런 말을 던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일화 이 물밑 협상 과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런 고급 정보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제 다 벌써 정치권에 진입해서 10년이 되셨고 정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분은 당원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되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도 없고요.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갸우뚱하는 이게 그냥 소문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이렇게 의문이고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태규 본부장은 이제 뭐 공동 정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안철수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올라갔는지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이 됐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정리 요구는 이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닐 거라 믿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3.1절 기념식 사진을 좀 비교해 보면 이런 맥락을 좀 의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처하자 안철수 후보 표정 보시죠. 최진봉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좀 째려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째려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기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진을 그냥 비교해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호감도라는 이런 부분이 표현되는 것 같은데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조롱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러면서 사진도 올리고 이게 지금까지 단일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참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불쾌하죠. 반면에 송영길 대표가 악수 청하니까 또 비교가 일어나서 되네요. 활짝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치이지만 사람이 감정의 표현을 물론 절제하지만 그게 표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정치 현장이니까 악수를 청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의 저런 모습 때문에 또 사진에 보여져서 그런 모습이 더 부각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단일화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민심은 이 단일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에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났고요. 필요하다는 응답은 40.5%였습니다. 네, 단일화 결렬은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칸타코리아 조사만 보면 이렇습니다. 결렬 이후 오히려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44.1%입니다. 지금 흐름만 보면 국민의힘이 뭐 투표 전날까지도 우린 단일화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투표 자체를 보면 여론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높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부분을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단일화 결론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 지지율이 정권 유지, 정권 재창
창출 지지율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수치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불안 요소를 없애고 단일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뭐 사실 다 정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여기에서 키를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셨는데 아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진정성을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근데 사실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 후보도 지난 8월에 입당하면서 전화번호가 공개돼서 이게 너무너무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안철수 후보만큼 많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도요.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뭐 문자와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보고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기회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카타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승부는 여전히 팽팽해 보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3.1%, 윤석열 후보는 46.3%, 심상정 후보 1.9%, 안철수 후보 6.7%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도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42.3%, 윤석열 후보가 45.4%, 안철수 후보가 5.5%, 심상정 후보는 2.1%를 기록했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앞서서 봤던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 저희가 잇따라 보여드린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접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표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칸타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표집을 보니까 약 9%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9%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 보면 혼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여론조사 결과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막판에 얼마나 중도층을 끌어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지층 어느 정도 결집이 된 상태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정확히 일주일,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투표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지층 결집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중도에 있는 분이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결국은 승부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여야 후보 모두 유세전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원팀으로 신촌 유세에 나선 윤석열 후보입니다. 옆에 유승민 전 의원 모습, 홍준표 의원 모습,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 모습도 함께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까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 장면 언제 보나 했는데 선거 지금 일주일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면서 그때 그날은 종로에 이제 유세에 참가하시고 나서는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전국 유세에 다 같이 다니기가 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양해를 구하셔서 아마 지금 저 유세하실 때도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셔요, 컨디션이.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뭐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또 와서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 지역을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수원 유세 갖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전날 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촌 유세 서울에서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다 해서 같이 모이신 거고요. 이분들이 뭐 정권 교체를 하려면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된다. 국가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연장되는 걸 보지 않으려면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나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다. 뭐 이런 말씀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화학적 의미의 원팀도 이루어졌고요. 홍준표 후보 쪽에 있던 분이나 유승민 후보 쪽 경선 캠프의 주요 인사들은 진작부터 와서 다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다른 뜻을 갖고 뭐 그러신 분도 있지만 이
이낙연 후보의 뭐 국무총리 때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도 뭐 우리한테 와서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네. 부분은 있지만 화학적 의미의 원팀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원팀 유세에 나선 상황에서 친문단체죠.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이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친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던 분들도 많은 부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로 돌아선 분이 있는데 그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계속 뭐 그분들에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선거의 막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세력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제 도왔던 분들도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초지일관 이제 그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양쪽 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이제 대선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마지막 TV 토론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코로나 관련 출연 때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좀 정보를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 확진자들도 사전 투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 5일, 이번 달이죠. 예. 예, 5일 사전 투표일에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때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나 이름이 적힌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예. 또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제시해야 네, 합니다. 확진자분들도 사전 투표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꼭 챙겨 보시고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